안녕하십니까.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5년 갑상선 수술 방법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갑상선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목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늘 목걸이나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셨는데요. 요즘은 목의 흉터가 전혀 없이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갑상선 수술을 받은 지인을 만났는데 목에 흉터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요즘은 목을 직접 절개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 방식은 목 아래 피부에 직접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눈에 보이는 곳에 남게 되는데 로봇 수술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의 크기나 위치, 전이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군요. 그럼 센터장님, 전통적인 갑상선 절개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절개 갑상선 수술은 목 앞쪽 쇄골 상부 2에서 3cm 위치에 5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사용해오던 방식으로 갑상선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목 앞을 5에서 6cm 정도 절개한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흉터가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흉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목 주름을 따라 절개하고 미세 봉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체질적으로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잘 생기는 분들은 흉터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노출되는 직업이나 환경을 가진 분들은 전통적인 절개 수술 후에 발생하는 흉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개발된 게 로봇 수술일까요? 또 눈에 보이는 곳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장점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의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겨드랑이나 유륜, 귀 뒤쪽 같은 부위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법이 개발됐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술용 로봇 시스템이 없어서 관절이 없는 일자형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다 보니 정교한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로봇 수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 갑상선 수술에도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바 수술입니다. 바이라테럴 엑실로 브레스트 어프로치의 약자로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유륜을 통해 약 1cm 정도의 절개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인데 시야가 넓고 양측 갑상선에 대칭적인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겨드랑이 접근, 구강 접근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목을 직접 열지 않고 겨드랑이와 유륜을 통해 들어가니까 수술 후 목의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환자분들께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목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목에 흉터가 없지만 네 곳을 절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나 미혼 여성분들은 가슴의 유륜 부위의 절개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최근에는 절개 부위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개 부위를 줄인다면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곳을 절개하는 대신 단 한 군데만 절개를 하는 단일공 수술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으로 접근하는 구강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입안 점막을 세 곳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겉으로는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입안이 좁아서 수술 범위에 제한이 있고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가 필요한 경우는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입술과 잇몸 사이로 들어간다니까 조금 낯설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수술법들이 있을까요? 네, 한쪽 겨드랑이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팔을 과도하게 벌려야 해서 수술 후 일시적으로 어깨나 팔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팔 저림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절개 크기도 5에서 6cm로 비교적 컸습니다. 그럼 완벽한 수술 방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기존의 방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기쁨병원에서 새로운 수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단일공 겨드랑이 중앙 접근법인 쌤이라는 수술 방법인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쌤 수술법을 개발하신 거군요. 기존 수술 방법들의 제한점을 듣고 나니까 다음 시간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라 함께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 수술 이외의 치료법들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기억나는 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인데 이게 열로 종양을 태우는 치료법이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상당수의 환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보였는데 이 방법으로도 갑상선 암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Radio Frequency Ablation, 즉 RFA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바늘을 목 피부를 통해 갑상선으로 찌른 후 바늘을 갑상선 내에 고정된 바늘 끝에 고주파를 이용한 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시술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센터장님, 수술 대신에 RFA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RFA는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RFA는 적용에 한계가 많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줄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우선적 치료는 아직까지 고려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주로 크기가 크거나 목 불편감을 동반한 양성 갑상선 종양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혹은 전신 마취와 수술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경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양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재발 가능성이 있고 크기가 큰 경우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양을 몸 안에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줄이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갑상선 암에서는 여전히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시술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일부 경우에만 가능한 치료 방법이네요. 환자분들도 이 점은 오해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갑상선암 수술 방법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목 절개 방법에서 시작해서 로봇을 이용해 네 곳을 절개하는 바바 수술법, 그리고 입이나 겨드랑이 한 곳만을 사용하는 단일공 로봇 수술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 각각 한계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쌤 수술법이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있다니 다음 시간에 빨리 쌤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곽정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쁨병원 곽정학 센터장님께서 개발하신 쌤 수술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